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석이기 채널 구독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동님, 잘 보고 있습니다. 매우 감사해요. 근데 혹시 학원을 꼭 다녀야 하나요? 혼자서 준비 못 하나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제 생각은 저는 기본적으로 학원을 6개월 정도 다니면서 학원 시스템이랑 경쟁자들의 분위기를 살피는 것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뭐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학원 시스템이 본인에게 안 맞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독서실로 옮겨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면서 온전히 본인만의 공부 시간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에 대해서 다이렉트 메시지 오시는 분들도 거의 90%는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 일단 본인 시간 안배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우선 혼자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학원 수업에 따라가면은 인강보다 속도가 느리니까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는 것은 자신들의 경쟁자가 어떻게 공부를 하는가,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부는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정보를 얻는 곳이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학원 수업 시간을 너무 위주로 하면은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 못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어차피 혼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나중에는 혼자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고졸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일반 사람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뭐 이름은 언급할 수 없지만 그 제 지인이 지금 현재 경찰 고위직에 계시는데 그분도 똑같이 고졸이셨는데 수경 공채 합격하셔서 자기 노력만으로 승진 시험 계속 합격하시고 지금 경찰 고위직에 계세요. 이게 사회에서 뭘 하다 왔느냐는 거기 중앙경찰 입교한 순간부터 전부 다 리셋이 되고 그 순간부터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민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 올라가는 학생인데 대학교를 안 가고 군대 갔다 오고 준비할 생각인데 대학을 안 가고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일단 찬성 반대할 건 없는데 일단 중앙경찰학교 제가 속해 있는 학급에도 지금 6명 정도가 이렇게 물론 여자지만 학교 안 가고 그대로 경찰학교에 시험 봐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대학을 안 가고 네. 아니면 뭐 자퇴한 친구들도 많고 일단은 이게 경찰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평생 직업이잖아요.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수험생들도 그렇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른 나이에 시작을 해서 더 많은 돈도 벌고 이른 나이 사회 경험하는 걸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가 되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편견을 갖지도 않고 오히려 추천한다면 추천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혹시 여경 합격 나이대 중경에 있는 지금 여경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전 기수들은 평균 나이가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 26에서 28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수가 유독 낮아요. 아 진짜? 네, 저희 여경 중에서 20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학급에도 물론 작년에 합격을 했으니까 22살짜리 또 6명이나 있었고 그래서 평균 제가 지금 거의 딱 중간인 25살이 중간 이런 거. 혹시 몇 기? 저는 293기. 293기. 이제 3월 달에 합격해서 붙는 분들이 바로 아래 기수. 네, 294기. 근데 그럼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기수별로 뭐 그런 거 없어요? 뭐 선배님 뭐 이런 거? 일단 접점이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실습을 나가거나 이러면은 바로 제 위에 있는 멘토가 292기나 291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실습 나가서 멘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학교 안에서 마주칠 일이 거의 없어요. 아니면 재입교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좀 계시고.
정동규님, 경찰학과에 들어가기 위해 고등학교 과정에선 영어, 한국사만 열심히 하면 되나요? 이 질문의 의도가 경찰 행정학과를 물어보는 거죠? 경찰 일단 제가 경찰 행정학과니까 경찰 행정학과 같은 경우도 수능이나 내신을 아예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 그렇죠.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수학을 빼고 언어, 영어, 외국어, 탐구 이렇게 4개를 높은 점수를 해가지고 하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걸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경찰 학과가 아니고 바로 시험을 보실 분들은 영어, 국사만 열심히 해도 된다고는 생각해요. 이게 행정학과 이 질문 자체가 행정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경찰을 둘째치고 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단 내신을 신경 써야 되고 그래야겠네. 학교별로 다르잖아요. 학교별로 그 전형이 다르니까 학교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님 고1 내신이 5.3 정도 나오는데 고2 때 몇 등급까지 올려야 충남 도립대 경영학과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일단 제가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갈 때 내신이 3.8등급으로 들어갔는데 충남 도립대도 거의 3등급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해마다 바뀌잖아요. 경쟁률이라는 게. 그러니까 거의 그건 저도 잘 몰라가지고 3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이거 대학교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경영과 2년제랑 4년제 차이가 있나요? 뭐 굳이 그게 의미 있나?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아니 그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년제 가야 2년제 가야 되지 4년제 가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시는 고등학생 분들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단 2년제, 4년제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 학교 들어가 보면은 꼭 이름이 있는 4년제 있는 학교로 가는 분들보다 오히려 지방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거는 크게 마음 안 쓰셔도 되는데 일단 경찰 행정학과 같은 경우 선배들이 붙는 선배들이 있으니까 그 선배들한테 귀찮게 계속 물어봐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런 거를 얻는 정보력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정보력이. 고강감님 가산점 무조건 있어야 좋나요?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방별로 다른데 일단 그 서울, 경기를 제외한 거의 일반 지방 애들은 여경의 경우 특히나 더 가산점 5점 안 채운 분이 아예 없어요. 근데 서울, 경기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가산점 안 채우신 한 4점, 3점이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가산점이 그대로 반영되는 점수라서 1점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합격, 불합격 차이도 0점 몇 점으로 다 갈리는데 이거는 그냥 1점 그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가산점은 무조건 채우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시 이거 만약에 고졸 출신이라고 뭐 무시당하고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오히려 대학교를 졸업 안 한 사람이 순경에 더 많아요. 아 진짜? 왜냐하면 요새 나이대가 더 어려지니까 대학교 졸업할 시간도 없고 여자 같은 경우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빠르게 공부해서 붙는 사람들이 많은 추세니까 오히려 고졸이 더 많고 일단 합격하고 나서 현직에 나와서도 사이버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경찰 내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대학교 학위를 딸 수 있는 시스템 그런 걸로 학위를 따면 되고 고졸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건 절대 일단 기본적으로 없다고 학교에서 안 물어봐요. 서로 안 물어보고 말도 안 하고 네. 물어보는 분위기 자체가 아니니까. 노량진에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학원, 독서실 조합으로 가셨나요? 그리고 단과 가격이 비효율적이고 종합반은 과목별 선생님이 다른데 노량진에 가서 인강 듣고 독서실 다니는 건 집에서도 가능한 일이 확보 시간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이분 질문에 대해서는 네. 일단 노량진 실강을 듣는 것 자체가
나 말고 다른 경쟁자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비교 아닌 비교를 하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강만 들어서는 합격하기 힘든 게 이 아래 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보 시간 자체가 차이가 엄청 커요. 실강에 가면은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데 그냥 인강을 듣고 하면 오로지 자기 혼자 공부하는 거잖아요. 인강 시간 제외하면 6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기가 인강을 듣는 게 더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 289기인가의 친구 한 명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 노량진 올라오자마자 한 달 만에 다시 내려갔어요. 그 친구는 원래 혼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시강을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야. 자기가 공부할 시간이 뺏기니까. 그래서 한 달 만에 내려가서 4개월 만에 합격했어요. 걔는 영어 한국사가 원래 80이 나오던 친구라서 법만 하루 12시간씩 법이랑 한국사 영어 그냥 돌리는 대로 돌리니까 그냥 바로 합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합격을 하려면 혼자 공부해야 돼요. 절대 인강만 들어서 합격 절대 못해요. 자기가 인강은 왜냐하면 1시간짜리 인강이라 쳐봐. 그러면은 40분은 내가 아는 내용을 설명해줘. 그리고 나머지 20분이 내가 헷갈리는 부분을 설명해줘. 그러면 그냥 40분은 날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가 아는 부분 넘기면서 듣는 거 아니면. 저는 일단 노량진을 안 다니고 대전 지방 그것도 집 방에서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노량진의 실강 분위기 자체가 어떤지 정말 1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동기 말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실강은 1.0배속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리고 많은 합격생들 대부분 2.0배속으로 들어요. 그거를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2번 더 듣고 3번 더 듣고. 남들 한 번 들을 때? 네, 남들 한 번 들을 때 3번 들을 수 있고 2번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MP3처럼 듣기도 하고 이 부분에서 이 말을 했었지. 이 부분에서 이런 농담을 했었지라는 것도 시험장에 가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저는 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인강 2번 안 듣고 한 번만 들었어요. 2.0배속.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그냥 내 시간이 되는 거죠. 그걸 한 번 더 곱씹을 수 있고. 제가 아는 친구가 지금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아예 안 나더라고요. 기숙 그거까지 묶여있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거기서 짜주는 프로그램 자체도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배정이 안 되고 그래서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결국 그 수업을 안 듣고 자기가 별도로 인강 신청을 해서 또 듣더라고요. 좀 돈이 아무래도 수험생은 돈이 문제가 되니까 솔직히 네,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게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인강 비용, 프리패스 비용도 솔직히 거의 100만 원 육박하고 교재비 그리고 용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걸 추천해드리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다님 중앙경찰학교 평균 나이나 신입으로 들어오는 승격 나이대는 어떻게 되나요? 이건 아까 얘기했었는데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주신다면 평균 나이대는 어떻게 돼요? 여경은 일단 20대 중후반 내가 모든 기수 통틀어서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신입으로 들어온 승격 나이대는 연이 갈수록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 기수도 유난히 20대 초반이 좀 많은 그래서 절반 이상이 24살이야. 진짜? 절반 정도. 남경은? 남경 같은 경우도 여경 24살에 군대 2년을 포함해서 26 정도가 원래 26, 7 정도가 평균 나이로 잡혀있어요. 혹시 100일단 평균 나이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근데 이거 카더라긴 한데 조금 높다. 이번에 경호 90기는 그러니까 293기를 그러니까 100일단을 경호라고 하니까 경호 90기의 나이가 조금 더 높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일반 사람님께서 보통 등급이 5등급, 6등급인 상태고 이분도 고등학생 같은데 이분이 제 고등학교 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내 수능 성적이 4등급 4등 평균 4등급이었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멘토를 잡아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기가 돈 받고 그 사람 따라서 공부를 할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공부를 하라고. 그게 그런 분들이 없다면은 아까 말했듯이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실강을 한번 듣는 것도 좋고, 혼자서 공부를 아예 안 해본 사람은 혼자서 공부 못해요. 이렇게 하면은 수험 기간이 그냥 무한대로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 주변에 상담을 받는 사람이나 아니면 주변에 같이 같이 공부하면은 망하니까 그 자기의 멘토로 삼아가지고 공부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터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스터디는 뭐? 이게 정말 많아요. 면접 스터디를 제외한 모든 스터디는 스터디 유일하게 딱 하나 추천하고 있어요. 기상 스터디. 아뭐몇 시에 공부 일어났다. 그건 스터디 거의 밴드로 그럼. 네,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스터디는 다 하차하면 망한다는 속설이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그래서 기상 스터디 본인이 너무 늦잠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기상 스터디 하는 걸 추천해드리지만 저는 안 했고. 이게 왜냐면은 스터디 짱구사랑님 뭐, 특채랑 일반은 그 과목 말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채 어떤 특채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영 특채 말씀하시는 경영 특채 과목 말고는 일단 체력이 특채는 무조건 42 그러니까 42 이상 평균이 42. 근데 합격생들 보면은 45 이상. 그렇지.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중간 과정이잖아요. 네. 근데 뭐 필기가 좀 낮아서 체력으로 뒤집는 사람도 있고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유지하는 사람들이면 42, 43. 근데 대부분 45 이상이었어요. 이번 대전도 다 48, 와. 46. 48은 어떻게 48이 나와? 달리기를 와, 잘하는 사람. 다- 선천적인 달리기를 와. 잘하는 사람.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 와. 체력 어느 정도 맞으셨어요? 저 45. 45? 네. 이 45가 대단한 게 실내 체력이 만점이에요. 네, 저는 실내만. 저 같으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리고 제가 체력할 때는 지금보다 살이 좀 쪘었어요. 제가 필기 그 5월 2017년 5월에 지금보다 20kg 더 쪘었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과정이 있어서 달리기가 좀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근데 저 같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DM 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근력에서 그냥 만점을 맞겠다는 일념 하나로 윗몸 8, 9 일단은 좀 살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건 되게 잘 나와요. 악력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력, 윗몸 8, 9에서 일단 다 하고 오래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2-3번 정도는 뛰긴 뛰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확실히 시험자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딱 한 과목 꼽자면 오래 달리기. 아 올해. 그 동료들이 같이 뛰니까 따라 뛰어요. 그래서 9점, 10점은 그냥 맞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100m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선천적인 게 너무 커서. 운동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체력 필기 준비하면서 저는 월수금 그러니까 경기 이렇게 되고 나서 시험이 110 며칠 남았거든요. 근데 개의치 않고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서 필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래서 저는 월수금 무조건 3시간씩 체력학원 가서 오래 달리기 하고 코어 운동하고 그 지친 몸 상태로 체력 측정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안 나와요. 근데 2개월, 3개월이 지나면 그 지친 몸 그대로 해도 체력이 만점 기준이 나와요. 와. 그렇게 본인 몸을 하면요. 필기 공부할 때 잠 4시간, 5시간 자는 거 그냥 안 힘들어요. 체력이 느니까 힘들지. 와. 체력이 제일 중요해요. 아 체력이 진짜 중요하다. 제일 중요해요. 면접 얘기 나와서 그런 건데 면접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대답하니까 좀 좋아하더라. 반응이 좀 괜찮았다. 좀 시익했다. 감정용 소환을 하지 마시고 제발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법지식을 사람들한테 조리 있게 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돈이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죽으면 저밀타임을 횡령이니까 이런 것은 규정대로 지구대 가져가든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면접위원 중에서 법지식을 물어보는 담당 면접위원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로는 그렇게 안 해요. 내가 너한테 법지식을 물어본다라고는 말은 안 하는데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아 나의 법지식을 테스트하는구나라고 딱 감이 오는 순간 그 형법에 뭐 기재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시익해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네. 그냥 이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끄덕끄덕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 그런 식으로 법지식이 풍부하시네요. 오. 이렇게 오호. 자기 경험 살려서 말하는 거. 경험. 오. 내가 이제까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 대신 절대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하지 않아. 그럴까요?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환산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신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동기들 보면은 혹시 전과 있는 그러니까 폭력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오거나 아니 들어갔다 오는 게 아니라 잠깐 지구대에 가갖고 뭐 쓰거나 쓰고 나왔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거는 솔직히 한 번씩 있을 만하잖아요. 전과 말고 수사. 네 수사 막 수사하기 예를 들어서 뭐 진짜 딱지를 끊겼다든지 아니 하지는 않아요. 예, 딱지는 안 나오고. 수사 기록이나 뭐 조사 받는 거는 안 올라가요. 와요.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면접에서 그렇게 안 가요. 왜냐하면 아, 그게 진짜? 법정에 가가지고 기수유예, 집행유예 이런 거는 면접까지 올라가더라도 면접 직전에 했잖아요. 네. 그건 아 네, 그 전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 그러니까 벌금, 집행유예 이런 거는 면접 직전에 이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자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수사기관에 가서 내가 조사를 받은 거는 뭐 내가 가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참고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전화 오잖아요 정보과에서 그때 말을 해요.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기재가 되긴 하는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음. 있을 수도 있는 일. 그게 많은 인원을 뽑는데요.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뭐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수사 기록이요. 그건 없었어요.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였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막 작용 막 불리하거나 이런 건 없다. 물론 대처는 잘 해야겠죠. 그치 얘기를 잘 해. 아 맞다 그것도 있었는데 고등학교 출결 그거 내가 방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왜 중요해요. 출결 많이 중요해요. 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왜냐하면 출결이 성실성을 판단하는 가장 기초되는 지표잖아요. 고3 출결 어차피 수능을 보고 나서 지각이나 결석 같은 경우는 면접관님들도 다 알아요. 고3 애들이 출결이 안 좋은 거는 자기들도 아들 딸을 키우니까. 근데 고1, 2까지 출결이 안 좋으면 그거는 소명을 해야 돼요.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필기, 체력, 면접, 가산점 이 점수 외에 생기부에 해당한 점수가 어디도 없어요. 특히 반영 점수가 없는데 그 말 그대로 말만 잘하면은 마지막으로 그 여경들만의 알 수 있는 여경 준비생만 알 수 있는 막 그런 힘든 점 있잖아요. 솔직히 여경은 뭐 경쟁률도 높고 뭐 여자들끼리 이렇게 경쟁을 해야 돼서 많이 안 뽑기도 하고 이러니까 좀 여경만의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이겨냈어요? 일단 여경만의 스트레스 첫 번째로 공통도 있고 일단 제가 응시한 지역은 일단 그 조정 점수 자체가 되게 높게 주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같은 90점을 맞더라도 과목에 따라서 조정 점수 차이가 확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경단기인가 윌비스에서도 인강 들으면은 여경은 기본적으로 180 이상 나와야 된다. 공통. 근데 점점 영어도 추세가 수능식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사도 사료에다가 정말 못 들어본 인물들도 출제되고 하니까 이게 모의고사 치면은 180이 안 나오면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는 정말 모의고사일 뿐이라는 걸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 모의고사 점수 다 기록해놨는데 실제에서 훨씬 더 좋게 나왔어요. 매번 항상 좋게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일 경우에는 본인 머리가 되게 복잡해요. 풀다가도 그거는
그건 제 추천인데 카페 가서 이어폰 빼고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시면 저는 그 시험 일주일 전에 경찰청 홈페이지 가시면요 역대 경찰 기출 문제가 17년 1차 나와 있어요. 그거를 하루에 하나 푼다 생각을 하고 10개 정도로 인쇄를 해요. 그리고 시간을 재고 카페 가서 귀 이거 다 빼고 그냥 그 카페 소음에 익숙해져서 그냥 풀어보세요. 어차피 아는 문제긴 한데 이 속도랑 자기가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해서 하면요 그 나중에 생각이 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물론 아는 문제긴 하지만 난 이렇게 소음 많은 카페에서도 이 100문제를 푸는데 1시간도 안 걸렸고 점수도 당연히 잘 나겠지만 90점 이상 나왔어 라는 자신감을 얻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그게 저는 여경들이 아무래도 적게 뽑으니까. 그리고 실 경쟁률은 뭐 이번에도 보니까 대전 110대 1이었던 것 같은데 3분의 1이에요. 딱 그거 3등분 하시면 돼요. 왜냐면 허수가 너무 많아요. 저도 처음에 겁을 먹었는데 네, 절대 겁먹으시면 겁먹으면은 그게 그대로 그 시험장에서 나와요. 배가 아프다든지 손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펜 사각사각하고 종이 넘긴 소리가 귀에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한다든지 마음 편히 가서 보시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오히려 배 아프면 정말 많아서 저 시험본 반에도 2명이 배가 아파서 그냥 그 포기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다시 못 들어오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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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